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 차시는 사회재난 대응체계 이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통합적 관리 체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과정에서 재난을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일원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차시에서는 좀 더 사회재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재난 대응 체계를 이해하는 데 앞서 가지고 먼저 관련법 체계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재난 이슈와 함께 법제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시행 이후에도 새로운 재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법들을 제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연원적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거에는 풍수해대책법으로 발의되어 오던 자연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1990년대 이후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라든지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발생과 함께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이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은 기존의 풍수해대책법을 대체하고 있는 반면에 재난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삼풍백화점 사고와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에 재난 현장에서 인적 재난과 관련돼 가지고 이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재난 현장에 대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2004년도에 들어서면서 연이어 계속된 태풍 루사라든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등을 계기로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아시는 것처럼 소방방재청이 처음 설립 운영되기도 했었고요. 이후에 저희가 이 법률 외에도 사실은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물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회재난과는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연이어 재난들이 발생을 하면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흔히 기반시설법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특히나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노후화의 진척과 함께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고요. 여전히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기반시설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흔히 지하안전관리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하 매설물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사실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 대응 체계 외에 사실 예방이라든지 대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관리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는 개별법들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법 체계를 살펴보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단계별 재난관리의 통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주요한 재난 유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재난의 유형 같은 경우는 흔히 인적재난 유형으로 불리우는 폭발, 화재, 붕괴, 교통사고, 기타 등등의 유형, 그리고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재난 유형으로서 감염병이라든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마비, 위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좀 구분하거나 그 외에도 폭력이라든지 시위와 같은 전국적인 어떤 폭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어왔었는데 이게 이후에 보다 복잡한 구조를 관리하기 유용한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재난이라고 하는 용어로 통합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재난 위의 재난 유형들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고 하는 4단계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저희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구호 활동을 다루기 위한 재구호법이 별도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복구라든지 대응과 복구에 대한 부분을 기본법이 다루고 있다고 하면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에 대한 부분은 재구호법으로 조금은 좀 더 다르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재난 유형별에 따라서 기관별 소관 법률을 다양하게 두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재해와 관련된 부분들은 비교적 그래도 단일한 성격을 가지면서도 재난 유형에 초점을 맞춰서 지진대책법이라든지 소하천 정비법 등과 같은 형태로다가 재난 유형을 특징으로 해가지고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통법제, 자연재해 대책법 같은 공통법제가 없는 가운데 대부분 다 개별법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산림보호라든지 하는 관련 법률들에 따라서 다뤄짐으로써 사실 사회재난을 다루는 방식은 좀 더 복잡한 구조로 다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구성 내용들을 한층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공무에 계시는 경우에, 공직에 계시는 경우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총칙에서는 재난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과 방향, 그리고 국가에 대한 책무,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무, 그 외에도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로 제2장에서는 재난안전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안전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안전관리 예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실제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대응하기 위한 재난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요. 여기에 같이 포함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은 5년마다 작성하는 국가안전관리 계획과 지역안전관리 계획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지역안전관리 계획은 아시는 것처럼 시도안전관리 계획과 시군구 안전관리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들 각 계획에 대한 수립 절차와 확정 방식, 그리고 계획에 포함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4장 예방 파트에서는 주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한 예방 조치라든지 국가 핵심 기반 등에 대한 관리, 그리고 종사자 교육, 안전 점검, 실태와 공시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실태 공시 등에 대해서. 제5장 대비에서는 재난관리 자원의 관리, 그리고 재난 현장 긴급 통신 수단, 국가 재난관리 기준, 그다음에 재난 대응 활동 계획, 위기관리 매뉴얼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관리 매뉴얼은 각 책임기관들에 의해서 재난 유형별 소관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만드는 것 외에 실제 전 부처가 혹은 전 조직,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규칙 매뉴얼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동안 매뉴얼 자체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지나치게 매뉴얼이 많다라고 하는 것과 그 분량이라든지 찾아보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대응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6정에 다루는 대응에는 재난 사태에 대한 선포라든지 응급조치, 위기경보 발령, 그 다음에 어떤 동원이라든지 대피명령, 그리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위기경보 단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다루고 있고요. 각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서 해야 되는 상황 조치라든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건 앞서 이야기한 매뉴얼상에 반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가동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7장의 복구에서는 재난피해 조사라든지 복구계획의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8장에서는 별도로 저희가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앞 차시에서 이 민간 거버넌스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 스스로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사회 전체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반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이라든지 국민 안전의 날이라든지 안전관리 헌장, 그다음에 안전정보의 활용, 그다음에 안전지수에 대한 공표 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안전지수라고 하는 의미로 공표되는 안전지수에 관한 사항들은 당의 지역이 갖고 있는 6가지 주요한 지역안전을 대표하는 사항들 관련해 가지고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하도록 함으로써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그런 점에서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의 협조라든지 교육 등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보칙 등에 관한 사항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기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1차적으로 안전관리 기구 같은 경우는 중앙 차원에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있고요. 이게 지방으로 내려오면 지역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재난관리기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죠. 중앙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중앙안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 유형 중에 자연재난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관을 담당하는 부처에 따라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기 때문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관한 사항을 같이 반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소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긴급구조통제단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광역 차원에서 설치되는 광역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외에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반영된 사항이죠. 현장에 설치하는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에 관한 조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특히나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이해는 저희가 재난 현장 관리와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참조해서 알아둬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수습지원단에 관한 운영입니다. 최근에 매뉴얼 체계상에서 반영하고 있는 수습지원단에 관한 운영인데 사실 이러한 수습지원단 운영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기간 중에 초기에 대구 경북 지역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방역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중앙으로부터 수습지원단이 파견이 돼서 현장에서 상당히 지원 역할을 많이 했다는 점에서 최근에 와서는 그 유용성을 좀 더 높게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경우는 그 구성 측면에서 광역은 당연히 도지사가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시, 군, 구의 청장 등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장은 부지사나 부시군 구청장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 거고요. 그다음에 흔히 통제관이라고 해서 재난 현장 전체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을 하는 게 대부분 재난안전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실의 명칭은 각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다른 형태입니다만 대동소이하게 이들 기관과 반별 구성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재난관리 체계를 갖춰오는 과정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13개 협업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들 협업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반이 편성이 되는데 그 주요한 기능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재난 상황 관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보에 대한 통합과 전파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런 재난 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 생활안전 지원 기능입니다. 생활안전 지원 같은 경우는 재난 피해자라든지 혹은 지역의 위기 상황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긴급통신 지원 기능, 그 외에도 시설 응급 복구 기능, 그 다음에 에너지 기능 복구 기능, 그 다음에 재난관리 자원에 대한 지원 기능, 그리고 교통대책, 의료 방역, 그리고 재난 현장 환경 정비, 그리고 사회 질서에 대한 유지라든지 자원봉사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수색 구조 구급 기능이라든지 재난 수습과 홍보 기능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1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서 저희가 통합자원봉사 지원단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자원봉사 관리에 관한 기능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 관리와 관련된 실무반과 유기적 연계를 가지고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 실제 활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현장 대응 체계에 있어서 13개 협업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보시는 그림처럼 13개 협업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 현장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 공공기관들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원봉사자 혹은 구조지원기관들로 등록되어 있는 민간의 중요한 대한적십자사라든지 전국재해구역회라든지 하는 기관들까지도 포함해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지원본부가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황을 총괄하고 현장에 대한 대응 관리라든지 자원 지원이라든지
대민 지원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의 13개 협업 기능에 따라서 담당하는 역할 주체라든지 그리고 각자의 기관들이 맡고 있는 역할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재난관리를 발전시켜오는 과정에서 특히나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로 사용해온 게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인데요. 과거에는 주로 현장에 없는 조정기구들, 그러니까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같다든지 혹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와 같은 기관들에 의해서 현장의 상황을 보고받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속한 대응이나 상황 전개에 따른 판단과 적응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그에 따라서 현장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와 필요한 자원들을 조정하고 현장 안으로 투입하도록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개 협업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체계와 그 운영 방식을 추가적으로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통합지원본부 같은 경우는 현장 수습이라고 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현장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자원봉사자를 지원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단 자원봉사자 특성을 고려할 때 사실 역할 범위에 대한 사전 설정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에 대한 매뉴얼들을 강화해온 이유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통합지원본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지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습을 목적으로 설치가 됩니다만 재난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이라든지 수습 과정에 대한 지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응 활동 과정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13개 협업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여러 개의 기관들이 참여하는데 이들에 대한 대응 활동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지원 역할도 같이 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든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되어 온 근본적인 이유는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를 하기 위해서고 특히나 신속하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통합지원본부장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 통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설치되는 것 중에 공보관을 두는 이유는 주민이라든지 미디어에 대한 홍보, 즉 외부로 내보내는 공공정보 그리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함인데요. 현장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외부로 나가거나 혹은 부정적 정보가 나가는 경우에 현장에서의 대응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혹은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을 두고 현장의 정확한 정보를 미디어라든지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외부의 어떤 공공정보를 모니터링하면서 불필요한 정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연락관을 두는 이유는 현장 내부에 그러니까 현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자원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가져오기 위해서 연락관을 두는 것인데요. 군경 유관기관과의 협업이라든지 민간 단체나 협회 간의 협업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자원봉사 관련 또 다른 문제인데요. 사실 이 민간협 거버넌스 안에는 민간단체라든지 기타의 다양한 협회, 기구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가 그룹일 수도 있고요. 실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주체일 수도 있는데 이들과의 협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락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기능을 4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상황 총괄 부분입니다. 상황 총괄을 위해서 편성하는 반은 상황 총괄반, 피해 조사반,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지원 자문반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는 현장 상황에 대한 수집이라든지 분석, 예측을 하고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라든지 공유,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에 따른 대응계를 수립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장 대응 같은 경우는 상황 총괄이 어떤 정보에 대한 분석과 기획을 한다라고 한다면 현장 대응 같은 경우는 응급복구반이라든지 에너지 지원반이라든지 의료 지원반, 환경 정비반, 질서 유지반, 구조 구급 지원반이라든지 유형발 대응반 등에 따라 가지고 13개 협업 기능 중에 주요한 기능과 관련된 반 구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하는 역할은 긴급 구조와 응급 의료, 그리고 긴급 복구, 그리고 주민 대피와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 지원입니다.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은 이 자원 지원과도 밀접하게 연계되는데요. 자원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통신 지원반, 그 다음에 자원 지원반, 그 다음에 자원봉사 지원반 및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대응반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 인력이라든지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장비, 자재, 시설 지원, 통신, 교통 지원으로 말 그대로의 인적, 물적 자원에 관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민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론 재해구호법에 따라 가지고 피해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이후에 지원하는 사항들을 별도로 두고는 있습니다만 그 안에 민원 접수에 대한 처리라든지 생활안전 지원이라든지 이재민 구호라든지 심리치료 지원이라든지 하는 사항들을 주요한 내용으로 해서 다루고 있는 게 이들 통합지원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통합지원본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수습지원단 같은 경우에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만 통합지원본부와 직접적으로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서 자문이라든지 조언 등에 대한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에서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지역 재난안전대책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동원이라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필요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수습지원단이 통합지원본부와 대책본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사회재난 대응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